이번 강의에서는 지도와 위치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 맵뷰입니다. 맵뷰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지역 정보를 출력하고요.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동작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용자한테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 승인 얻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위치 정보를 얻어오는 방법,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도를 다루는 뷰로 맵뷰가 있습니다. 맵뷰를 사용할 때 우리 고민사항이 생기죠. iOS SDK에 있는 맵킷에 있는 맵뷰를 사용하게 되면 지도는 나옵니다만 애플이 제공해주는 지도는 그렇게까지 국내에서 인기가 있진 않아요. 정보가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죠. 그 다른 대안으로는 국내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맵뷰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 국내는 괜찮은데 대신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지도가 좀 부실하거나 혹은 내용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구글 이용한 구글 지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긴 해요. 일단 애플이 제공해주는 맵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킷 프레임워크에 있고요. 맵킷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맵뷰는 MK 맵뷰가 돼요. 라이브로 있기 때문에 시내에다 직접 맵뷰를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 배치하고 나서 속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맵뷰는요, 타입을 이용해서 지도로 볼 거냐, 위성 사진 형태로 볼 거냐, 하이브리드 상태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이 지도를 통해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3D 형태로 보기, 그 다음에 줌하기, 회전시키기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 표시되는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한번 다뤄볼까요? MK 맵뷰 클래스입니다. 줌할 수 있냐 없냐, 스크롤 여부, 회전 여부, 이런 사용자의 행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된 정보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맵뷰를 이용해서 시내 지도를 출력했습니다. 그럼 지도에 출력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의 표시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센터 코디네이트 혹은 셋 센터, 셋 리전 등을 이용해서 지정해 주는데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넣어줄까요? 위도와 경도를 다루는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CL 로케이션 코디네이트 2D가 있어요. 이 구조체는요, 위도와 경도를 다루는 프로퍼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에 대한 타입은요, CL 로케이션 디그리 있는데 사실은 더블 타입에 대한 타입 알리아스예요. 그냥 숫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CL 로케이션 코디네이트 2D make 함수를 이용해서 위도와 경도를 넣어서 이 CL 로케이션 코디네이트 2D 객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맵뷰에 위도와 경도를 지정해주면 맵뷰에 보여지는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상공에서 지도를 수직으로 바라보는 형태의 지도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지도는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3D 형태로 비스듬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이용해요. MK 맵 카메라 타입이 되고요. 여기에는 고도나 방향, 각도 같은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의 위치, 바라보는 곳의 위치, 고도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사용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애플사가 있는 쿠퍼티노. 그래서 카메라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쿠퍼티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만들고요. 맵뷰에다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도가 제공해주는 3D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지도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맵뷰는 화면상에 보이는 지도 각각을 타일이라고 하게 되는데 타일을 네트워크 통해서 받아오게 됩니다. 네트워크 다룬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죠. 그 다음에 지도를 스크롤 시키죠. 보이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이벤트들, 이런 거는 맵뷰의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K 맵뷰 델리게이트는요, 지도 로딩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도를 이용해서 스크롤하기,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선택 이벤트, 에러에 대한 거 중요하죠. 이런 이벤트를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을 델리게이트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맵뷰를 이용해서 지역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정보입니다. 위도와 경도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맵뷰에 보이는 뷰, 이 지역에 대한 뭔가 있다, 그 표시, 그거를 어노테이션 뷰라고 합니다. 두 개 이름이 비슷하죠? 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어노테이션을 볼까요? 어노테이션은 순수한 정보입니다. 화면상에 보이기 위한 정보, 위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어노테이션은요, MK 어노테이션 프로토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트, 위도와 경도,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이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MK 어노테이션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클래스를 사용하죠. 맵킷은요, MK 포인트 어노테이션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단순히 위치와 타이틀, 서브 타이틀을 가진 정보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어노테이션은 맵뷰에 add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맵뷰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add가 있으면 remove도 있고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노테이션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노테이션 다루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보를 맵뷰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추가할 겁니다. 그럼 맵뷰는 그 어노테이션을 어노테이션 뷰로 출력을 해요. 기본 어노테이션 뷰는요, 우리는 아직 어노테이션 뷰에서 아무런 코드 작성하지 않았죠. 기본 모양으로 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뷰를 터치하면은 제목 같은 것이 나타나요. 얘를 콜아웃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노테이션을 만듭니다. 기본 구현사항인 포인트 어노테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제목과 서브 타이틀, 그 다음에 위도 경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맵뷰에다 추가를 하면은 맵뷰는 자동으로 이런 빨간색 핀 모양으로 어노테이션 뷰를 출력합니다. 이게 바로 어노테이션 뷰예요. 사용자는 어노테이션 뷰를 터치하면은 이런 풍선 형태로 정보가 나타나요. 얘를 콜아웃이라고 합니다. 지역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MK 포인트 어노테이션을 써봤는데 사실 MK 포인트 어노테이션은 타이틀, 서브 타이틀,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예를 들어 박물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박물관의 제목만 가지고 사용자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죠. 이 박물관의 현재 전시 중인 전시 정보 같은 거, 홈페이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 정보를 다룰 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노테이션을 별도로도 만듭니다. 이 프로토콜을 채택하거나 혹은 포인트 어노테이션을 상속해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뮤지엄 인포예요. 어노테이션으로도 동작하도록 포인트 어노테이션 상속 받았고요. 추가적인 정보를 넣었습니다. 현재 전시 중인 정보들, 그 다음에 URL,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작성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어노테이션 자체가 빨간 핀 모양으로 일괄적으로 나오면 좀 아깝죠.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는데 막상 지도상엔 빨간 점으로만 나타나요. 빨간 핀으로만 나타납니다. 아쉽죠? 뭔가 박물관을 드러내는 형태로 보여주는 게 사용자한테 좀 더 좋은 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뷰를 커스터마이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맵뷰에 델리게이트를 보면은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어떠한 어노테이션 뷰로 출력할 것인가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맵뷰의 델리게이트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어노테이션 뷰를
커스터마이징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표의 델리게이트 메소드에서 어노테이션 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노테이션 뷰는요, MK 어노테이션 뷰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MK 핀 어노테이션 뷰를 사용할 수 있어요. MK 어노테이션 뷰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지도에 출력되는 형태의 핀 모양 대신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MK 핀 어노테이션 뷰는요, 이름에 드러나죠? 핀 모양입니다. 대신 핀의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노테이션 뷰를 선택을 해서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니셜라이저,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파라미터 입력해 주죠. 그 다음에 재사용에 대한 유저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습니다. iOS에서는요, 스크롤 기능이 있고 뷰를 사용한다. 그럼 무조건 재사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재사용이 있다? 뭐가 필요하죠? 재사용 가능할 뷰를 얻어오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맵뷰에는 재사용 가능한 뷰를 찾아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재사용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 뷰를 제공해주는 DQ 메소드가 있습니다. 옵셔널이네요. 뭘 할 수 있죠? 재사용 가능할 뷰가 없다면 nil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이제 커스텀 우리가 정의한 어노테이션과 어노테이션 뷰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뷰에다가 박물관 정보를 추가할 거예요. 박물관 정보는 MK 포인트 어노테이션 상속받은 뮤지엄 인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위치 정보를 넣었고요. 추가로 현재 전시 정보, 그런 정보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토대로 지도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이번엔 맵뷰의 델리게이트 메소드입니다. 핀 모양 어노테이션 뷰 대신 다른 형태의 어노테이션 뷰를 지도상에 출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델리게이트 메소드 중에서 어노테이션을 입력받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 뷰를 반환하는 겁니다. 먼저 재사용 가능한 어노테이션 뷰가 있나 찾아야죠. 박물관에 대한 어노테이션 뷰는 전부 다 뮤지엄이라고 아이디를 부여할 겁니다. 없으면요, 새로운 어노테이션 뷰를 생성합니다. 이 MK 어노테이션 뷰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출력되는 형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있다면 어노테이션 뷰에 대한 어노테이션만 교체해서 맵뷰에다가 제공하면 됩니다. 지도에 커서로 만든 어노테이션과 그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 뷰를 만드는 코드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를 사용하다 보면은 지도에 다루는 지역 정보가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죠. 극장일 수도 있고요. 카페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은 그거에 맞춰서 다 만들면 돼요. 학교다, 스쿨 인포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맞는 어노테이션 뷰를 지도에 출력을 해야죠. 그 방법은요, 맵뷰의 델리게이트에서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식별합니다. 각자 다른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식별하는 방법이 어노테이션을 is를 이용해서 타입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노테이션이 만약에 박물관에 대한 정보다. 그럼 박물관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 뷰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됩니다. 리턴 하면 되죠. 만약에 어노테이션이 극장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면 극장에 관련된 어노테이션 뷰를 만들어 제공하면 되죠. 이런 형태로 하나의 뷰에 다양한 어노테이션, 그거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 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콜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아웃은요, 사용자가 어노테이션 뷰를 터치하면은 그 위로 풍선처럼 나타나는 뷰를 콜아웃이라고 합니다. 기본 어노테이션 뷰에서는 콜아웃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커스텀으로 어노테이션 뷰를 만들면 콜아웃이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노테이션 뷰에 can show callout이라는 프로퍼티를 true로 해줘야만 이 기능이 활성화돼요.
이 어노테이션 뷰의 콜아웃에는요, 왼쪽과 오른쪽에 별도의 액세서리 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어노테이션 뷰를 커스터마이징 했죠? 왼쪽에는 이미지, 오른쪽에는 버튼 형태로 왼쪽, 오른쪽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버튼 넣는 코드를 살펴볼까요? 어노테이션 뷰를 만들었죠? 앞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can show callout 이용해서 callout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노테이션 뷰의 오른쪽 콜 액세서리 뷰에다가는 버튼 만든 거를 셋 해줍니다. 콜아웃에 버튼을 달아봤습니다. 버튼 뭐가 연상되죠? 버튼의 이벤트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버튼의 타겟 액션을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이죠. 맵뷰에는요, 콜아웃에 있는 액세서리 뷰에다가 버튼 같은 컨트롤 달았을 때 그 이벤트 처리해주는 메소드를 델리게이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루면 돼요. 직접 우리가 타겟 액션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맵뷰의 델리게이트에 뭐가 있느냐? 맵뷰의 어노테이션 뷰에 call out accessory control 탭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용자가 call out에 있는 버튼 탭한 거, 동작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버튼뿐만이 아니라 다른 컨트롤 다 가능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죠? 사용자가 어느 지역 정보에 있는 버튼을 눌렀나? 그게 필요하죠? 그건 어노테이션 뷰에서 어노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뷰의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사용자가 콜아웃에 있는 버튼을 탭했어요. 눌렀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 동작하죠? 전달되는 파라미터에 어노테이션 뷰가 전달됩니다. 거기서 어노테이션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이틀을 얻어내는 거가 되죠. 네, 이런 방식으로 콜아웃에 버튼 달고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지도에 그림 그리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어노테이션과 어노테이션 뷰와 거의 비슷해요. 어노테이션 대신 뭘 쓰느냐? 오버레이를 이용합니다. 맵뷰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리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실제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원 형태의 그리는 정보를 추가하고 싶어요. MK 서클, 그다음에 폴리곤, 폴리라인, 여러 연결된 선 형태가 되죠. 이런 오버레이를 지도상에 추가를 합니다. 이런 오버레이에 대해서 맵뷰에 실제 그리는 것은 오버레이 렌더를 이용해서 합니다. 원에 대한 그리기 정보요, 이거에 대한 렌더러는 MK 서클 렌더를 이용합니다. 폴리곤이나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폴리곤 렌더러나 다른 렌더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오버레이에 대해서 오버레이 렌더러를 맵뷰의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델리게이트 메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뷰에요, 오버레이에 대해서 어떠한 렌더를 통해서 그릴 것인가, 이런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만듭니다. 서클 중앙좌표와 반지름을 입력해줘요. 100km 정도에 해당하는 중점 있고 100km의 원이 되겠죠. 이거를 맵뷰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기 정보예요. 사실 이걸 통해서 그리는 건 아니고 그리기 위한 정보가 입력했고요. 이걸 지도상에 그리는 것은 렌더를 합니다. 역시 맵뷰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버레이를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일단 타입을 체크할 겁니다. 원을 그리기 위한 오버레이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서클 렌더를 만들어요. 이 렌더러에는요, 선의 굵기, 선의 색깔 같은 걸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설정된 렌더를 리턴하게 되면 그 형태로 맵뷰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맵뷰 이용해서 지역 정보를 어노테이션 뷰 이용해 다뤄봤죠. 그리기 정보는 오버레이 렌더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위치 정보를 다루는 것은요, 코어 로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코어 로케이션 필요합니다. 이 코어 로케이션에서 위치 정보를 다루는 가장 중심이 되는 클래스는 CL 로케이션 매니저가 있어요. 이 CL 로케이션 매니저는요,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해주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큰 거리 이동에 관련된 감시 기능, 혹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진출입 감시하기, 비콘을 사용하기 같은 것들을 CL 로케이션 매니저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CL 로케이션 매니저 이용해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가 승인해야 돼요. 이 앱이 나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사용자의 승인 여부는 CL 로케이션 매니저의 오소라이제이션 스테이터스를 이용해서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위치 정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앱이 백그라운드 상태에 있어도 계속 위치 정보를 얻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앱 사용 중에만 위치 정보를 얻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자한테 요청해야 돼요. 이 요청은 코드로 직접 우리가 작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럴 땐 request always authorization, 앱이 포그라운드 상태에서 사용 중이다, 그때서만 얻고 싶어요 그럴 때는 request when in use authorization,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직접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 사용 허락 여부는 CL 로케이션 매니저의 authorization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이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동작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Not determined, 아직 사용자가 결정내기 전입니다. 이 상태는요, 사용자 앱을 처음 동작시켰을 때, 그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not determined 상태일 때는요,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서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restricted나 denied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용자가 거부했을 수 있고요,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얻어오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승인한 상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uthorized always,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authorized when in use, 동작 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일 때는 위치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 정보를 접근하기 전에 항상 이 승인 상태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authorized 상태일 때만 얻어오도록 작성을 해야 돼요. 사용자의 승인 상태를 보고요, 사용자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not determined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승인하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이얼로그가 뜨게 됩니다. 다이얼로그에 문구가 있네요. 예상이 가죠? 이 문구를 info.plist에 작성해줘야만 나타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Always usage description, 항상 위치 정보를 사용하겠다 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When in use usage description이죠. 이거는 앱이 동작 중일 때만 위치 정보를 사용하겠다, 그때 사용하는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info.plist에 두 가지 다 작성했어요. 이런 형태로 넣어줘야만 이 요청 다이얼로그가 뜨게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허용이나 허용 안 함하죠. 이거는 iOS 앱에 보면 설정, 거기에 개인정보 가에서 그 안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치 정보 측정을 위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사용자의 권한까지 다 얻었습니다. 이제 CL 로케이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CL 로케이션 매니저에는요, 여러 가지 위치 측정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표준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나 없냐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타트 업데이팅 로케이션 이용해서 위치 정보 측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는 델리게이트로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정지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 위치 정보 측정하는 경우는 GPS, 와이파이, 그 다음에 셀룰러 네트워크 이용해서 혼합돼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 정보 가져오는 건요, 배터리 소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애플은 위치 정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왔으면 스탑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끊으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 로케이션 매니저 가게 되면요. 정확도를 입력할 수 있어요. 미터 단위로 혹은 몇 가지 정해지는 상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좀 더 배터리 소모가 심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측정을 위한 최소 이동거리 있습니다. 계속 한 자리에 있다면 측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디스턴스 필터를 이용해서 특정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만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CL 로케이션 매니저 이용해서 측정된 위치 정보는 CL 로케이션 매니저의 델리게이트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에는 이런 델리게이트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CL 로케이션 매니저 이용해서 측정된 위치 정보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did update 로케이션으로 전달이 돼요. 이때 위치 정보는 CL 로케이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배열 형태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위치 정보만 전달이 됩니다. 특수한 경우, 한 번에 전달이 안 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객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된 위치 정보는 CL 로케이션이고요. 이 안에서는 위도와 경도, 고도, 측정된 타임, 시간 같은 것을 추가로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에 관련된 에러도 로케이션 매니저 델리게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에러에 대비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위치 측정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매니저를 만듭니다. 네, 주의할 거는 이 로케이션 매니저는 지역 변수로 만들면 안 돼요. ARC에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로 만드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위한 정확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측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는 델리게이트로 전달이 되죠. 델리게이트 있는 did update location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값을 하나 얻어와서 그에 대한 위도와 경도를 얻어낸 코드가 됩니다. CL 로케이션 매니저 이용해서 위치 측정하는 것은 시뮬레이터에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위치 정보가 이동하는 걸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가 노트북 들고 계속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 뭐가 있느냐? 디버그에 로케이션 쪽 가게 되면은 특정 위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는 걸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혹은 뛰거나 드라이빙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요, 계속 주기적으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치 정보를 다룬 앱을 만들다 보면은 위치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위도 경도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소도 좋은 위치 정보가 됩니다. 또 뭐도 있어요? 사용자가 맵뷰를 보다가 이 지점 맵뷰를 터치할 수 있죠. 터치는 뷰의 XY 좌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의 XY 좌표까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위치 정보를 함께 어우러져서 다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맵뷰에는 뷰 좌표, 즉 XY 좌표와 위도와 경도를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컨버트란 이름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CL 로케이션 코디네이트 2D, 즉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면은 CG 포인트 형태, 즉 XY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XY 좌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를 CL 로케이션 코디네이트 2D로 얻어내게 됩니다. 물론 뷰 좌표는 기준이 되는 뷰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위치 정보 중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주소와 위도 경도를 변환해주는 거를 이제 지오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오코딩도 주소를 가지고 위도 경도로 바꿔주는 것을 지오코딩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주소를 얻어내는 것을 리버스 지오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오코딩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코딩은 로케이션 매니저에 지오코드 어드레스 스트링 해가지고 문자열 형태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주소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를 찾아서
CL 지오코드 컴플리션 핸들러 좀 길죠? 클로저입니다. 이 클로저가 동작을 합니다. 비동기로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리버스 지오코딩도 리버스 지오코드 로케이션, 이번에는 위도와 경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CL 로케이션으로 제공해주면 그에 대한 주소를 찾아서 이 핸들러로 전달이 됩니다. 핸들러는 이런 식으로 타입 알리아스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클로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는 CL 플레이스 마크 있는데 플레이스 마크에는 국가에 대한 정보, 주소, 그 다음에 우편 번호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측정을 해봤고요. 측정된 위치 정보를 뷰 좌표, 그 다음에 주소 변환해주는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도와 이제 위치 정보 다루는 예제를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씬에 들어가는 맵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맵뷰만 쓰면은 에러가 나고요. 이렇게 임포트 맵뷰에서 맵뷰 프레임워크를 로딩하도록 만들어야만 에러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노테이션 추가하는 걸 해볼 거예요. 어노테이션 추가할 건데 어노테이션 추가할 위치, 위도 경도를 어떻게 할까요? 맵뷰 그냥 중앙 좌표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맵뷰의 센터 코디네이트 중앙 좌표를 얻어와서요. 어노테이션을 만들 겁니다. MK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쓸 수는 없고요. MK 포인트 어노테이션을 만들 거예요. 만들고 어노테이션에다가 제목으로는 중앙입니다. 어노테이션의 위치로는 맵뷰의 중앙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이거를 맵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노테이션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런 해보겠습니다. 맵뷰가 나타나고요. 어노테이션 누르면 어노테이션 뷰, 빨간 핀면 기본이죠. 누르면 콜아웃 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어노테이션과 어노테이션 뷰가 동작하는 걸 봤고요. 여기서 좀 더 가려면 맵뷰의 델리게이트, 어노테이션 뷰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위치 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정보는 CL 로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합니다. 매니저를 통해서 얻어오는데 얘를 로컬 변수로 만들어 버리면은 나중에 ARC 때문에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버려요. 그래서 프로퍼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얘를 PUDD로 돼서 만들게요. 네, 로케이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스타트 업데이팅 로케이팅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 측정을 시작을 해요. 위치 측정은 로케이션 매니저의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로케이션 코디네이트 매니저의 델리게이트인 여기 보면은 did update location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로케이션으로 가요. 네, 첫 번째 걸 받아서 여기에 뭘 출력해 볼까요? 위도 경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에서 코디네이트를 얻고요. 이거에 대한 에티튜드와 롱기튜드를 출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치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런 해보면요. 위치 측정을 시도할 건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네, 반응이 없는 이유는 사용자한테 이 상황에 대한 권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권한 요청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CL 로케이션 매니저가 자동으로 사용자한테 권한 요청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로케이션 매니저에 Authorization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Authorize Always나 When 유즈가 되면은 괜찮습니다. 네, 승인을 받은 상태가 돼요. 그 외에 Denied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Restrict 상태도 제약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Not Determined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사용자한테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가 돼요. 이때 뭘 하느냐? 로케이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리퀘스트에서 얻어내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Always냐, When in use냐. Always 만들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상태일 때도 백그라운드 상태 요청일 때도 일단 표가 없네요. 백그라운드 상태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 승인 여부를 알 수가 있죠. 알았는데 뭐가 돼요? 여기다 로그를 안 찍었네요. Not Determined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승인 요청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또 읽으면 됩니다. 친절하게 info.plist에 이것을 작성해라 라고 나타나요. 그렇죠? 사용자한테 권한 요청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다이얼로그에 있는 문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에러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에러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쪽에 있고요. 역시 로케이션 쪽에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쪽에 보면은 로케이션 두 가지가 있어요. Always가 있고요. 또 하나 추가해볼까요? 이번엔 프라이버시 쪽에 로케이션 윈 유즈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번엔 이렇게 PLS에 info.pls 작성했다면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런 해보면은 이제는 승인 요청 다이얼로그가 뜨죠. 그럼 마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요청이 떴죠. 그래서 승인 요청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승인된 상태다 그랬을 때는 로케이션 매니저를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조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 승인 상태가 바뀌게 되면 그걸 알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다시 그 위치를 측정하도록 하면 되겠죠. 지금은 한 번 더 눌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not determined이기 때문에 권한 요청을 할 거고요. 권한 요청이 됐다. 다시 한번 눌러서 위치 정보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정보 측정 allow 하게 되면 승인된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엔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치 정보 측정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콘솔에 델리게이트가 동작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위치가 찍게 됩니다.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시뮬레이터 메뉴에 하드웨어에 디버그의 로케이션 이용해서 지금은 자전거 타고 있네요. 조금 멀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로케이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특징 뭐가 있냐면 when in use는 포그라는 상태에 있을 때만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always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상태로 가도 계속 위치 정보를 얻어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홈 버튼 눌러서 백그라운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치 정보를 얻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맵뷰를 이용해서 어노테이션 출력하기, 그 다음에 로케이션 매니저 이용해서 위치 정보 얻어오기, 위치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승인 요청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와 위치 정보에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거는 지도였습니다. 맵킷에 있는 맵뷰를 살펴봤었죠. 맵뷰의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지역 정보를 다뤘고요. 맵뷰는 그거를 어노테이션 뷰로 출력을 해줬습니다. 어노테이션도 커스터마이즈 해봤고요. 어노테이션 뷰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도록 맵뷰의 델리게이트를 사용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다뤘습니다. 위치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했죠? 사용자한테 승인을 요청을 했었죠.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 문구를 plist에 info.plist에 작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CL 로케이션 매니저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측정하고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측정된 값을 얻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정보가 변화하는 것도 봤었죠. XY 좌표를 위도, 경도, 위도, 경도를 주소, 그 사이에 변화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와 위치 정보를 다룬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